202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법제처가 제주교육청의 질의에 대한 회답을 합니다.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에 이용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런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올해 7월 26일 경찰청은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니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 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 밑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과태료 30만 원이라고 적시합니다. 이 공문을 받은 교육부는 7월 28일 이 내용을 다시 그대로 시도교육청에 보내면서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시도교육청의 현장 체험학습 담당 부서에서는 각급 학교 등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시설 운영자에게 정기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시에도 관할 경찰 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법제처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서 해답했다고 했지만 교육 현장의 작동 방식을 생각하면 기계적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집행하는 교육부와 경찰청의 행정은 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가 15,000개에 이릅니다. 어린이 수가 320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미칠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었던 민생 가운데 하나가 전세버스 사업인데 이런 현장의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법률 해석으로 가능한 대형버스나 개조가 불필요한 전세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차량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차량 총 6,955대 중 조건에 맞는 대형버스는 2,431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학교들과 통학으로 연단위 계약이 돼 있어서 투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나라장터 기준 2023년 1월에서 6월 초등학교 체험학습 운행 차량은 약 49,860대입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296억에 달합니다. 이번 사태로 계약을 못할 경우 그 손해는 최소 296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대형버스를 개조해야 한다면 상반기 기준 49,860대에 한 대당 최소 450만 원을 들여서 전체 4,480 들어가는 비용이 총 4,487억 원이 들어갑니다. 차량 전체 도색부터 어린이 탑승 표지 설치, 어린이 체형에 맞게 안전띠 조절, 개방형 창문 설치, 정차 승하차 시입 표시등 설치, 운전자 통학버스 안전교육 등 설치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대기관리 권역법에 의거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가 의무되어 있어서 개조 신고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친환경 차량으로 다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개조비가 450만 원을 훨씬 산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가 풀리고 본격적인 학교 현장 체험학습이 시작되는 시기라 이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어떤 교육청에서는 공문도 보내지 않고 SNS로 계획된 현장학습은 그대로 시행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혼란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탁상 행정의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장에서 배우고 알 권리를 박탈한 이 현실을 보고서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유관기관들이 신속한 대책 마련을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교육부와 경찰청은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교육계와 전세버스 업계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조속히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수정 공문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민생은 쌍두마차입니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청 단속과 신고 의무 및 행정 처분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이 나서서 유관기관들을 모아 유예에 대한 대책을 즉각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개정 작업을 나설 것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셋째, 조속히 학교 현장 학습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 학습을 보다 더 두텁고 지원하고 보호하는 대책을 교육부는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현장 학습은 교육과정의 상으로서 중요하지만 인간적 유대 관계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저희 전세버스 업계도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론 일반 전세버스를 통해 학생과 국민이 수송하는데 한치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이 대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2학기 현장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1학기나 1년 전부터 준비해온 계약입니다. 2학기를 맞이해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 지금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벌써 1,400건이 넘게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전세버스를 못 구하면 체험 지역의 숙소, 식당, 체험초 모두가 취소가 돼야 될 판입니다. 그 외에도 적잖은 문제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학사 일정이 바뀌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원이 늘어나고 있죠. 이미 계약한 운행 차량에 대한 계약 해지로 인해서 위약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차량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료, 숙박료, 시설 체험료 등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심각한 타격은 경영위기와 연쇄도산이 불보듯 뻔합니다. 지방경찰청 입장에서 신고 필증 행정 업무와 민원 증가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 포함해서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전국 전세버스 운송조합 연합회 회원도 다 당연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 기대어서 우리 현장에 있는 이 교사분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교육부와 경찰청을 비롯해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즉시 사과하고 더 늦기 전에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됩니다. 저는 학교 공동체와 전세버스 업계와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대처하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